자리에 많은 유명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어젯밤에도 이제 같이 다른 대학생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이 되고 떨린다는 사실이 지금도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저를 성찰할 수 있고 함께 나눌 때 우리 대학생들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복지현장 희망이야기 대학생, 저는 제가 희망이라기보다 이미 캠프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희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대학생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는 시험 기간이었고요. 저희 학교 친구들도 17명 정도 참석했는데 많은 아르바이트를 다 내려놓고 조정하고 이제 왔던 친구들도 있고요. 시험 기간 끝나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자리에 왔고요. 저희 학교에는 이제 종강과 동시에 단기 초수적으로 자격증을 따시는 게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선수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스펙 쌓기 이런 프로젝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이 자리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다 희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당신이 희망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로 그렇게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으로 경상대표 성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가야모 종합사회부 시간에 한주민 과장님이라는 선배님께 찾아갔습니다. 대학생으로 군향대표 성장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가치와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과 기술이고요. 세 번째는 성품과 태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학교 생활에서 대부분 배우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거를 많이 배우게 되죠? 지식과 기술이고요. 기조관할 때 김태생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도입이 되고 14%라는 합격률이 이제 발생되면서 이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더 많은 사항으로서도 이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가치와 철학은 저희가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사회복지 가치와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 선택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이 과목을 잘 수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 과목 가지고 사회복지 가치와 철학이 무엇이고 인간다움, 사회다움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올해 3월달에 저희 김세진 선생님을 저희 학교에 초대해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본문은, 대학생의 중요한 본문은 책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책을 통해서 사회복지 가치와 철학을 공부하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 현장에서 뜻있게 실천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뜻있게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만나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도 수많은 선생님들의 희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푹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시작하게 된 저의 계기가 있습니다. 바쁜 선배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방화동에 햄버거포럼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홍세화 선생님의 한겨레 편집장 홍세화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홍세화 선생님께서 지금의 길을 걷게 됐던 거는 대학 시절에 선배가 줬던 그 빨간 책 하나로 내가 내 삶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또 푸른심이라는데 대표 선생님께서도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때는 빨갱이다, 이제 그 악마의 짓이다 이렇게 악마들이 북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학교 들어와서 그 5.18 현장에 참석한 현장에 사진이 있는 그 책을 보고 나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선배를 만났을까요? 돌아봤을 때요.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사진이 1학년 때예요. 지금 아니고. 6년 전의 사진이고요. 양쪽에 계신 분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원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저는 뭔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상한 선배님들이 있는 거죠. 뭔가 열정이 있고 뭔가 다른 선배님과 같지 않게 후배들 다 챙겨주고 이런 선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야기 듣고
같이 복지 상세도 공부하고 같이 기간 탐방도 다니고 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말고도 밖에서도 배울 수 있는 공부가 많이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가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요. 나쁜 선배 말고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나쁜 선배도 많이 만났지만 제가 교회에서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세습과 부도덕한 모습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기독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정치와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일요일날 주일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게 되면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고백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배들과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정말 기독교가 무엇일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성경을 제가 자세히 돌아보게 되고요. 이제 복지 팡세, 성서 복지를 제가 또 같이 보게 되면서 결국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요일날 혼자서만 예배 잘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 삶에서 문화로서 행동으로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정말 복음이다. 그것은 공동체로 살 때만 가능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독일 루터에서도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고백교회들은 히틀러를 이제 비난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침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서도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독교에 한복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기독교가 정말 이런 모습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때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그래서 제가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계기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특수부대 나왔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했고요. 3학년 마치고 나서 이제 휴학하면서 이 공익근무요원을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던 그런 스발점이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에 이제 공무원 기관을 직접 찾아다녔어요. 저희 동네에서 복지관에서 나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직접 3군데 정도 알아보고 직접 기관에 전화를 해서 그곳에서 어떤 공익근무요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요. 직접 기관 방문을 해서 담당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는요. 같은 팀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지 많이 보고 듣고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복지 팡사와 복지 요격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휴학하고 공익근무요원하면 퇴근한 다음에 강의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정말 무엇인가? 사회복지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중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오전에도 이제 같이 여러 가지 모임들 소개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모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서구 승부자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정보원 출신 선생님들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힘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나누고자 했던 모임인데 점차적으로 이제 강서구에 누구나 이렇게 올 수 있는 모임으로 열려지게 되었죠. 가고 싶었습니다. 팡세 요격을 듣고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쫄라서 참석을 하게 됐고요. 네, 다양한 강의와 또 책들도 같이 읽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꿈제랑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도 다시 한 번 더 소개할 텐데요. 김세진 선생님께서 학창시절부터 준비한 이어왔던 꿈제랑 모임인데 서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의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 나눔과 또 다양한 선배들도 만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두 가지 모임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요. 책을 통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두 모임에서 책을 통해서 배우면서 프로모트 출판사 책도 듣고요. 네. 다양한 꿈이랑 선생님의 독서로 책을 또 같이 읽으면서 거기 나와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져야 될지 이 사회가 어떤 건지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복지 현장 희망 이야기를 저희가 이게 작년 캠프에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행복한 거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매번 이런 희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희망이고 참 행복합니다.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어떻게 소망 있게 일을 하고 계신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현장을 더욱더 꿈꾸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앞부분에서 발자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현장에 나와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뜻있게 일하시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되지 않는 게요, 현장에 나와서도 일을 하면서 신입 이러다가도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와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렵고 힘들면 전화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조언해주시는 좋은 네트워크, 좋은 선생님들이 저기 곁에 많이 있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 행복합니다. 다양한 행사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11차 정약 캠프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때는 이제 주제가 책 읽는 사회사학과, 책 쓰는 사회사학과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푸른복지 출판사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막 출간됐던 것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록에 대한 중요성, 책 쓰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도 대학생이지만 이제 블로그를 만들면서 제 생각들을 조금씩 이제 올리고 있어요. 제가 듣는 강의, 제가 들었던 생각들을 조금씩 올리는 그 기록에 대한 중요성들을 알게 되었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다른 선생님들처럼 참 잘 기록하고 공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차 작년에 이제 현수막도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었고요. 같이 스타팀도 같이 하면서 재미있게 캠프를 보냈었습니다. 9차 백두대간도 갔다 왔습니다. 이번 겨울이었는데요. 네, 자연이 이쁘죠. 저는 캠프 갔다 오면서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는 잘 몰랐었어요. 이런 거구나 자연이. 그런 걸 느꼈었고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참 되게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하면 후배들이 좀 잘 놀아줄 줄 알았는데요. 이제 같이 복학한 친구랑 같이 둘이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복학하면서 학과 소모의 BSB의 그 회장을 제가 자원해냈습니다. 왜냐하면요, 휴학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과 같이 하고 싶었어요. 같이 공부하고 싶고, 같이 할 때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BSB 학과 회장을 자원하였습니다. 다양한 특강도 들었고요, 기간 탐방도 했고요, 선배들과 만나면서 가졌고요, 학생여행, 세미나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신대에는 BSD가 있지만 꼴대 같은 경우는 아미쿠스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그 백두대간을 하면서는 경북대 같은 경우는 드림이라는 또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대학교도 혹시 이런 동아리가 있나요? 우석대학도 있어요. 우석대학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아미쿠스 이야기 잠깐 들었었는데요. 내일 집에 가시기 전에 꼴대 아미쿠스 친구들한테도 아미쿠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희망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푸른복지 시민연대에 기간 탐방을 다녀왔었습니다. 저희 학과 모인 사진이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질문이 저에게 참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직업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를 할 것인가? 그냥 명함을 받고 싶은 건지, 그냥 직업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 정말 내가 사회복지를 하고 싶은 건지. 동료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후배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았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회복지를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배들은요,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사회복지 하지 마. 혼자 나와도 너무 힘들어 죽겠다. 저거 하나, 다른 거 하나. 이런 선배들도 있는 반면에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왔던 선배들처럼 뜻있게 일하시는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런 선배님들보다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뜻있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선배님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저희에게는 더 유익하고 더 좋습니다.
이제 캠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캠프에서 많이 누렸지만 또 대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건요. 지금 끝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가서도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일상에 나와서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도전받았던 것들 그냥 끝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더 같이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10억의 광활에 지원했습니다. 여러분께도 시고사에서 추천드리고요. 네, 이런 것들을 뜻있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을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입니다. 뜻있게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잘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 고민하고 있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정말 신명나고 유쾌하게 재미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 부끄럽지 않게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부끄럽지 않게 잘 준비하고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감사합니다.